흔들리지 않는 합격 부동의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학개론 파트 5 이제 투자론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제 투자론 중에서 테마로는 23번째 투자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뭐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로는 총 7개의 8개죠. 8개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투자의 수익이 뭐냐, 그리고 투자의 위험이 뭐냐, 그리고 수익률과 투자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위험관리, 화폐의 시간 가치, 부동산 현금 흐름, 그리고 할인법, 비할인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상 이제 투자론에서는 6문제에서 7문제, 많게는 8, 9문제까지도 출제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문제에 따라서 비중이 좀 등락이 좀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깊은 이해도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니까 조금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한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로는 52페이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거주를 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지만 투자의 대안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증시가 아주 화랑이지만 결국은 증시에서 자금은 최종적으로 부동산에 이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 투자 파트가 최종 위너다, 뭐 이런 큰 시장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뭐고 부동산 투자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는 뭐냐? 정의로는 앞으로 장래 기대되는 현금 유입을, 그리고 현재 지출되는 현금 유출과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미래에 다가올 현금 유입은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현재 지출되는 현금 유출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교환하는 것이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돈을 아껴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투자다. 그래서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된다.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가끔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한번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소득이익과, 그러니까 소득이익은 우리가 이제 임대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도 나오고 나중에 팔 때 물건값이 올라서 부동산 값이 올라서 자본이익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물론 주식에도 배당이 있고 자본 차익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이익과 자본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이제 소득 수익이고요. 양도 차익이 자본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절세 효과를 얻냐? 임대사업자를 이제 등록하거나, 그리고 이제 등록한 법인은 감가상각과 손비 인정을 받아서 절세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 심플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오를 때 말 그대로 이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기에 대해서 사놓으면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이제 뒤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정의 레버리지는 뭐다? 빌려온 대출 이자보다 내가 창출하는 수익이 더 크면 그것이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되겠죠.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5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수익률이 뭐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뒤에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차대조표와 연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회사가 대차대조표라는 건 뭐냐? 회사를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밸런스 시트 어떻게 구성이 됐냐라고 이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좌변에 있는 이것이 이제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그러니까 무엇을 샀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자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엽적으로 이것을 이제 A라는 부동산으로 간주를 해보죠. 그러면 왼쪽이 차변에 자산이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는 어떻게 끌어왔느냐, 이제 이것을 이제 대변에 보면
이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 돈으로 투입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의 돈은 요거는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은행 대출 이자가 중요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돈은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률, 요거는 이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이 수익률이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 요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는 은행의 관점이고, 은행이 관심 있는 거고요. 요 수익률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말 그대로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익률을 일반적으로 뜻해요. 그러면 전체 수익률은 대출 수익률, 대출 이자율과 내 돈 이 수익률로 구성이 되겠죠. 합친 거가 이 전체의 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라 하면은 총 투자 금액 중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느냐, 그리고 또는 총 투자금에서 일반적으로 순영업소득을 뜻합니다. 수익하고 순영업소가 똑같이 간주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면은 전체적인 돈에서 얼만큼 수익률이 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반대로 지분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은 뭡니까? 내 돈이죠. 내 돈 중에서 얼마만큼 수익이 나냐? 분모에는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수익이 나오는데 요거는 통상적으로 세전이나 세후 현금 수지를 씁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는 무엇이냐? 53페이지에 나오는데,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와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빌려와서 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면 정의 레버리지, 그렇지 않 반대로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한다 그러면 부의 레버리지,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중립의 레버리지다, 이렇게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53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게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일 때 수익률의 요건은 어떻게 되냐?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이 아파트 A의 수익률은 남의 돈과 남의 돈, 대출이죠. 내 돈, 자기 자본 수익률로 구성이 된다. 얘와 얘 합친 것이 종합 수익률이다. 이렇게 봤죠. 자,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는 대출 이자를 끌어왔음에도 전체 수익률이 더 나왔다, 더 높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 수익률이 제일 꼬레비인 거죠.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제일 낮고 종합적인 수익률이 얘보다 큽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엄청 더 커야 되잖아요. 엄청 더 커야 전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고 종합 수익률이 그 다음 저당 수익률이 제일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부의 레버리지는 저당 수익률이 제일 높겠죠. 대출이자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종합 자기 자본,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부채 비율이 상승하면 정의 레버리지는 부채 비율이 올라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상승하고요. 마이너스 부의 레버리지 때는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다 하락한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기 자본이 올라갈수록 위험도는 그만큼 증가한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레버리지, 또 지렛대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의 레버리지가 나오려면 뭐라 그랬죠? 대출 이자보다, 저당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또는 요거보다 높은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이 순서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 수익률이 낮다면 대부비를 올려야 되죠. 그리고 저당 비율이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위험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투자를 할 때 총 투자액을 투입해서 총 자본 수익이 나오는데, 총 자본 수익은 내 돈, 지분 수익과 남의 돈, 저당 수익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은 얘와 얘 수익률의 합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